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까지 했었냐면, 앞에 부분 좀 뺄게요. 쭉 다 필기되어 있을 테니까. 결국 이제 시제. 간략하게,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 시제 종류, 요 4. 요 4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4니까 당연히 4가지겠죠? 기본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조금만 더 나가보면, 기본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점의 개념이다. 난리가 났군요. 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지속성이 있다. 오케이? 지속성이 있어서 얘는 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리고 완료 시제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have pp다. 여기까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시제라는 것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요 2가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해요. 기본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가 실제로 중요해요. 이 2가지가 메인을 이루는 거고, 거기에다가 하는 중을 덧붙이면 기본 시제에서 진행 시제가 되는 것이고, 하는 중을 덧붙여서 완료가 완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 메인이 2개고 요 2가지는 덧붙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중등부 때는 12가지 시제에 대해 다 언급을 하지만, 고등부 올라와서는 기본 시제냐 완료 시제냐 요것만 가지고 해결하죠. 점이냐 선이냐 이렇게만 해결을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럼 내가 점인지 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건 점이야 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선이야 라고 하면 have pp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점인지 선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 판단은 어떻게 하죠? 선생님,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점인지 선인지? 나오는 물론 나오겠죠. 꼬리나 찐수나 그렇죠. 맞아요. 정확해요. 이건 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점인지 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었죠. 1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점을 나타내주는 시제 표현이 뭐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천치사가 있죠. 인노넷 이런 거요. 혹은 yesterday, today, tomorrow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을 나타내주는 표현은 뭐 있죠? 그렇죠. 맞아요. for, since, 뭐 over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가지고 점이냐 선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면 된다. 됐죠? 이런 이야기 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썼냐면, 첫 번째 기본 시제라는 것이 있단다. 기본 시제는 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 시 언제 씁니까?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가 있다 라고 했고요. 그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큰 맥락으로 봤을 때, 내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2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했었던 것이 뭐였냐면, 미래에 대한 대용이죠. 현재 시제를 그냥 현재로서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미래를 써야 되는데 그 미래 대용으로서 현재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 그거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2가지 같이 있는 건데 4번, 5번이 같이 있는 건데, 미래 대용으로서 한 가지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이거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왕래발작 동사. 이 왕래발작 동사가 근접 미래를 나타낼 때는 미래 대신 현재를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었던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예요. 됐죠? 우리 모두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렇게 믿어. 자, 그런데 이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해야 되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죠. 과거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논리로 진행하면 돼요. 첫 번째 뭐? 과거 시제를 도대체 언제 씁니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을 언제 쓰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첫 번째, 뭐 과거 시 언제 쓰겠어요? 당연히 과거의 동작이나 과거의 동작
또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과거 시제를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잠깐만, 여기서도 너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동작과 상태라는 표현을 썼지? 그렇지. 동사, 시제는 동사가 나타내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있지.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타낸다? 얘는 동사가 나타낸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면 시제가 바뀌는 거다. 시제가 바뀔 때마다 동사의 모양을 바꾼다. 오케이? 그런데 동사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동작 동사라는 것이 있었고 상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니 현재의 동작이나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면 현재 시제, 과거의 동작이나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면 과거 시제. 이렇게 간단한 거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노란색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얘랑 똑같은 거죠. 다른 거 쓰지 말고요. 다른 시제 말고 과거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과거 시제만 써야 되는 경우.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네들이 뭐였어요? 항상 현재만 쓰는 거였죠. 왜요? 지금 이 순간에 발생하는 것처럼 맨날 똑같으니까. 항상 똑같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얘는 언제나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썼던 거죠. 오케이? 지금 이 순간처럼. 근데 얘는 항상 과거 시제만 써야 돼요. 왜요? 얘는 다시는 발생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특정 사건은 여기에만 고정돼 있어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다가 목마르네, 커피를 마셨어요. 어제 수업하면서도 커피를 마셨어요. 지금 수업하면서 커피를 마셔요. 내일도 수업하면서 커피를 마실 거예요. 오케이? 커피를 마신다라는 행위는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말고요. 이런 사건 말고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역사죠. 역사적 사건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요. 역사적 사건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이런 것도 있겠죠.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맨날 똑같이 발생하는 일이 습관, 과학 뭐 이런 거였었잖아. 그 과학, 불변의 진리 이런 거였었잖아. 근데 내 개인의 삶에서 바뀌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단 말이야.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역사라면 내 개인의 삶에서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내 개인 삶에서의 역사. 그게 뭡니까? 그게 출생이에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과거시로 써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항상 I was born, he was born, she was born 항상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그럼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제 대신에 과거 시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딱 여기까지만. 되셨죠? 요 두 가지는 요거 그리고 요거 요 각각의 노란색들은 언제 써먹는 겁니까? 이 노란색들은 시제일치라는 부분에서 써먹는 겁니다. 오케이? 시제일치는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요것들은 전부 다 시제일치랑 관련해서 요 두 가지는 써먹는 거라고요. 되셨죠?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그럼 과거시제 끝이에요. 과거시제 끝났으니까 다음 뭐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미래시제. 미래시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미래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현재 시제는 어떻게 나타나요?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사의 원형을 그냥 쓰던지 그 동사 원형에다가 s나 es를 붙이던지 이렇게 만들면 되죠. 과거 시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에다가 d나 ed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물론 자음을 한번 더 쓰고 또는 y를 i로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ed를 붙이면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질문, 서윤아 잠도 올 겸 대답이나 해볼까요?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뒤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더 이상 붙일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영어라는 언어에서 전미사 뒤에다 붙이는 거 전미사로 사용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D나 ED, S나 ES, 뭐 TION, 뭐 ITO,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개수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더 이상 미래를 나타내서는 뒤에다 갖다 붙일 게 없죠. 그럼 동사가 스스로 미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동사가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럼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그게 조동사예요. 오케이? 동사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누구한테? 조동사한테. 그때 사용되는 조동사가 will이죠. 그래서 will.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써준다. 요거 정도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조동사 will이라는 형태를 쓰고 나서
동사의 원형을 써준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조동사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will을 쓰는 경우도 있고 shall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는 이제 조동사에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냥 will을 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미국 사람들의 머리를 이렇게 열어봤어. 머리를 열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에 대한 개념이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과거가 확실할까요? 현재가 확실할까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현재가 제일 확실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확실한 거죠. 됐습니까? 과거는요. 왜곡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갑자기 너무 철학적이야. 어쨌든 과거는 너무 그러니까 과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흐릿해질 수도 있고요. 과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존재는 합니다. 미래는요? 미래는 확실합니까?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막 수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가지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1분 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수업 끝나고 내가 집에 가다가 사고 나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되게 열려 있잖아요.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래 시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오케이? 미래를 멀리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 미래가 여기쯤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근데 그런 와중에 will을 쓰면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 멀리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미래를 현재랑 붙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아까 미래를 대용,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고 그랬죠. 미래 대신 현재를 쓰는 것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가 되게 가까이 있는 거구나. 멀리 있다고 보지 않는구나. 같이 붙어 있는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요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만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살짝 바꿔서 요런 식으로 바꿔주기도 하죠. 예정이라는 말로 바꿔주기도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예 진행 시제, 좀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진행 시제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것도 이제 뭐뭐 하는 중. 잠깐만 얘들아. 시간이 흘러가요. 이런 거예요. 서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서윤이가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졸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졸고 있는 중이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윤이는 지금 졸고 있는 중입니다. 서윤이가 졸아!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졸고 있는 중이야. 생각해봐. 개념상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삐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조금 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면 나쁜 거죠. 1시간 후까지 저런 상태면 안 돼.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존다라는 행위가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진행 자체가 현재보다 조금 더 앞으로 삐져나가게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미래가 요 근처에 있다니까? 그래서 BING 진행 시제를 가지고 미래를 대용해서 미래를 대용해서 쓰기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근데 요런 be going to라고 하는 표현들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be likely to, be supposed to, be bound to 되게 많이 있거든요. be ready to도 있고요. be about to도 있어요. 그런 식의 표현들은 그냥 있다.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질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개념상 미래 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 정도 느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되셨죠? 오케이? 실제로 기본 시제에서 너희들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은 점의 개념이다. 오케이? 시험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이 가장 중요하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기본 시제에 대한 얘기는 끝이에요. 되셨어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완료 시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생김새부터 민소야 완료 시제의 공식이 뭐예요? 그렇죠. 완료 시제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have 그 다음에 pp라는 형태를 써요. have pp라는 형태를 쓰는데 민소야 실제로 여기서 완료라는 의미는 have에 있는 겁니까? pp 과거분사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과거분사였겠죠. 완료가 완료 수동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완료의 느낌은 여기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 have는 뭐 들었었어요?
이 have를 쓴 이유가 뭐예요? 요거는 시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써준 거죠. 아, 그럼 우리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 have, has는 현재 완료, had 과거 완료, will have 미래 완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연,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요게 완료 시제야. 그럼 완료 시제라는 개념을 좀 알아볼까요? 완료 시제는 이런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8일, 맞죠? 8일. 야, 요 단순한 계산이 안 되네. 야, 씨. 아무튼, 지난 8일부터 오늘 13일이에요. 8일에 시제를 공부했습니다. 지금 시제를 공부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시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속되었잖아요. 지난 시간부터 시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속성이 생기죠. 그게 완료 시제예요. 즉, 완료 시제는 선의 개념이고 지속성 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완료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중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기본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기본 시제냐, 완료 시제냐. 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점이니, 선이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은 다시 한번 아까 썼던 것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찾으시면 된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완료 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럼 이거랑 똑같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전부 다 말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딱 이렇게만 합시다. 첫 번째, 용법. 완료 시제 용법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자주 했던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엄청나게 했던 거야. 완료시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의미에 따라서 서현 뭐 있죠? 네, 완료시.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현이 중학교 때 침 좀 뱉고 좀 이렇게 돈도 좀 뺐고 이거 했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물론 나랑 하진 않았어요. 이거 중2 때 안 했어요? 마치 협박당해서 대답하는 진짜 안 했어. 자, 중학교 때 용법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많이 하던 거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사장님 기억나니? 보니까 기억이 날 텐데. 나야 할 텐데. 현. 기억이 날 텐데. 난다고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정말 딱 중학교 2학년 용이에요. 그 이후로는 거의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생김새는 똑같아요. have 플러스 pp를 썼는데 얘네가 의미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잖아. 아이씨, 그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생겼는데 달라. 구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이는 부사들을 좀 알아보자고요. 가은아, 뭐 있죠?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이는 부사. 서연이랑 같이 놀았죠? 같이 논 거죠. 야, 이거 니네 알아야 되는데. just, already, yet. 요 세 가지 정도 외우시면 돼요. just, already, yet. 요 세 가지. 그런데 이건 기본적이란 말이야. 너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린 약간 특이한 거 하죠. 어떤 거 하냐면 just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 중에서 완료와 함께 쓰여요. 오케이? 그런데 이 just랑 비슷한 이런 단어가 있어요. just now. just now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케이? 요 참 특이하게도 just now는 무조건 과거 시제랑만 써야 돼요. 얘는 과거랑 씁니다. 요 정도를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경험은요. 가은아, 경험은 같이 쓰는 거 뭐 있죠? 그렇지. ever. ever가 되니까 never도 되겠죠? 당신은 코끼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아니, 없죠. 아니, 있는데 한 번, once. 그리고 twice.
그리고 무슨 times. 오케이? 여러 번 봤어. 언제? 그 전에 본 적 있어. before. 이렇게요. 이런 애들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할 거 하나. 여기 before 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before는 뭐뭐 전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전에. 근데 뭐뭐 전에 라고 하는 것이 수민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죠? 뭐뭐 전에. 이 동네는 다 중2 때 노나봐요? 이상한 동네네. 뭐뭐 전에 ago 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죠? befor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go랑 before가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건, before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둘 다 전에니까, 얘도 과거 시제에 쓸 수 있고, 얘도 과거 시제에 쓸 수 있겠죠? 기본 의미 자체가. 헌데, 조심할 것은, ago는 과거랑만 써요. 과거 시제랑만 쓰고, before는 과거 시제에도 쓰고, 완료 시제에도 쓰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꼬라지는 뻔하겠죠? have pp 써놓고 뒤에다가 ago를 썼어요. 자, 틀린 걸 골라보세요. 뭐 이런 식이겠죠. 오케이? 그 ago를 before로 바꾸든지 앞에를 과거시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인수됐어요? 이해돼요? 됐죠? 요거는 사실 옛날 옛적에 좀 자주 나오던 애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고전적인 거니까 요 정도. 사실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합니다. 오케이? 요건 우리 교재에도 ago에 대한 언급은 있어요. 오케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계속이 있습니다. 계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은아, 계속은 뭐 있어요? 맞아요. since 또 아까 나왔던 for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것도 자주 나오냐면 over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over라는 단어가 어떤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over라는 표현도 선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오케이? 사실 결과는 이 결과란 녀석은 함께 쓰이는 부사가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있진 않은데 그래서 이런 예문을 하나 외우라고 하죠. 어떤 거? have gone to. have gone to. 무슨 뜻입니까? 가버렸다? 괜히 여기 가버렸어?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이 결과랑 관련해서는 예문을 하나만 써드릴게요. 예문 하나 써드릴 건데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He lost my book. He lost my book. 그 새끼 내 책을 잃어버렸어. 이런 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He has lost my book.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민정아, 이거 두 개 뭔 차이예요? He lost my book. He has lost my book. 뭔 차이예요? 위에 거는 네. 그가 내 책을 잃어버린 거고 아, 네. 아래 거는 잃어버린 척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렸는데 흥미로운데. 잃어버렸는데 훔쳤어? 팔았나? 아,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거 다른 애한테 물어봤는데 그 애가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그 대답 중에 가장 신박한 대답. 이거 그는 책을 잃어버렸고요. 그는 가지고 있던 책을 잃어버린 정답이라고 외칠 뻔했어요. 아무튼 엑스로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를 이해하는 방법 되게 쉬운 건 얘는 기본 시제잖아요. 얘는 점이에요. 얘는 has loss잖아요. 얘는 선이에요. 뭔 뜻이냐? 시간이 흘러갔는데 얘가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내 책 잃어버렸어.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내 책을 잃어버린다라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에 과거에. 거기까지만. 근데 얘는 지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뭐? has lost니까 현재 완료잖아. 그 잃어버린 행위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애가 책을 계속 잃어버립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잃어버린 상태가 유지됐다고요. 그럼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so 그래서 I don't have it now.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책이 없어 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딱 요 정도예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잠깐만, 그럼 이렇게 완료 시간 다 끝나는 겁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로 용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서연아, 정차려. 이거, 귀신 보는 거 아니잖아. 그치? 여기 봐야지, 여기. 그치? 그 서연아, 그렇게 재밌는 게 있는데, 사진이 새로 생겼어요. 아, 저 누군데 여기 수학생. 무서운 수학생. 저 보면서, 아스트로랑 동급인가? 아니, 그 저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붙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똑같은 자리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저쪽이 훨씬 빛나는 직접 붙이신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건 아니어야 할 텐데. 아무튼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센터 저쪽이 있으세요? 나 네. 하지 마. 부끄러워. 하지 마. 집에 있어요. 집에 그 두 장이나 있어요. 붙이자. 내가요? 세상에 붙여. 여기 붙이자. 붙여도 내가 뛸 거야. 난 뛸 거예요. 내 브로셔 만든 거 중에 내 브로셔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내가 그런 거 있잖아. 다 캐치프레이즈를 걸잖아요. 뭐 이렇게 뭐 강한 수학 뭐 이런 것처럼 하잖아. 나는 뭐라 썼냐면 이거 우리가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수능 영어에 필요한 안정감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교에서 야 선생님 이름이 안정감씨야? 성이 아니고 이름이 정감씨인 거야. 내 여기 밑에 이름 써있거든. 이재영 T라고 써있는데 안정감씨 순간 안정감씨가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정감씨가 돼버린 아무튼 그랬는데 이름은 이재영이에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뭔 얘기할 거냐. 완료 시즌 이거 끝 아닙니까? 이거 나오면 맞아요. 거의 끝났는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오히려 여기는 하얀색으로 쓰고 용법에 대한 건 하얀색으로 쓰고 여기를 노란색으로 쓰는 건 실제로 우리가 고등부 올라와서 완료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용법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죠.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라는 녀석이 실제로 더 중요해요. 근데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 저기서 말한 것처럼 해부의 모양만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김새는 헤드 PP. 헤드 PP가 과거 완료의 생김새죠.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런데 과거 완료는 그냥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되죠. 키워드로. 어떤 거? 과거 완료는 뭐다? 전후관계.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후 관계만 따지면 된다. 전후 관계를 따지세요. 뭔 소리입니까? 전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요거는 예문 하나 기억하는 거 좋아요. 예문 하나만 들어보면 I lost the book이라고 합시다. I lost the book. 내가 그 책을 잃어버렸어. 그 책을 잃어버렸는데 민서의 표정은 그거죠. 아이씨 많이 썼는데. 그런 표정이죠. I lost the book that. 민서 맞죠? 그래? 알았어. 자, 여기 되는 거죠. 이 괄호 안에 by라는 단어를 어떤 형태로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그녀가 사준 책이죠. 그녀가 사준 그 책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죠? 그럼 생각해보면, 일단 사줘야 잃어버릴 거 아니야? 사주지도 않는 걸 미리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다는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과거에 그 잃어버린다라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그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기 전에 책을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준다라는 행위는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 이걸 어떻게 나타낼 거냐라는 거죠. 이때 뭘 써라? 이때 had bought 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이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두 개가 발생할 거예요. 두 가지의 사건이 발생할 건데
과거가 있고 그 과거보다 이전 과거가 됐을 때 과거 완료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과거 완료는 여기까지. 됐죠? 한 가지만 더 언급할까요? 언급만 합시다. 어떤 거?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생김새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have pp를 썼는데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도움받기로 했죠? 조동사. 그러니 어떻게 생겼다? will have pp will have pp라는 형태를 쓴다. 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걸로 끝이에요. 됐죠? 다음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완료 시제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는 진행 시제겠네요. 진행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 시제. 근데 진행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예린아, 진행 시제 공식은요? 그렇죠, 맞아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수연아, 여기서 진행 시제가 bing잖아요. 진행의 의미는 비동사에 있는 겁니까? ing에 있는 겁니까? 당연히 ing에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수연 다시 아니 여기 있는데 그럼 비동사는 뭐들어 쓴 거예요? 얘 뭐들어 썼어요? 맞아요. 얘도 시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러면 am, are, is, ing는 현재 진행일 거고요. was, were, ing는 과거 진행일 거고요. 미래는 어떻게 또 해결이 안 되잖아요. will be ing라는 형태를 쓰면 미래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비동사에서 시제를 담당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진행시는 뭐 이거 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의 요 정도가 전부예요. 허나 한 가지만 여기서 진행 시제에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진행 시제에서 이 동사의 종류를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동작동사라는 것과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작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행시에서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동작동사는 이런 거죠. 내가 걷는다. 내가 걷고 있는 중이다. 이게 되죠. 내가 글씨를 쓴다. 글씨를 쓰고 있는 중이다가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동작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시제 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상태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고 있는 중이야.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태동사라고 하는 것은 진행시제 bing라는 형태로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잠깐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떤 거? 근데 그 상태동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상태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종류가 라고 한다면 상태동사의 종류가 바로 감각동사. 감각동사. 오케이? 또 비동사가 대표적으로 상태동사죠. 맞습니까? 그래서 I am being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I am being 웬 말이야. 그죠? 이런 말이 없죠. 그럼 비동사니까 비동사 계열 비슷한 애가 있죠. 어떤 거요? become. 뭐뭐가 되다. 됐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쓸 수 없다. 됐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감정을 나타내 주는 거 있잖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쓸 수 없고요. 또 하나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쓸 수 없어요. 소유. 예를 들어서 have 같은 거요. 잠깐만. 근데 have는 좀 조심해야겠다. have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요 소유를 나타내는 동사 중에 have가 있거든요. have는 조금 조심합시다. 왜요? 이 have는 뭐 있으니까? have가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have도 있죠. 그때는 진행시제가 됩니다. 먹는 거는 동작동사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분필을 가지고 있는 중이야. I am having 뭐 말이 안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love라는 단어 있잖아요. love. 이 lov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것도 진행시를 쓸 수는 없어요. 원래는 love를 진행시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팝송 같은 거 들어보면 I'm loving you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런 걸 전문용어로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도 그런 거 좀 허용해 주잖아요. 원래 문법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근데 다 쓰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쓰는 건데 문법적으로 보자면 쓸 수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고요. 됐죠? 이런 거 정도입니다. 진행시는 이 정도까지. 됐죠? 요거 하나 조심하세요. 동작동사, 상태동사 요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완료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완료 진행 시제. 그러면 이 완료 진행이라는 말 자체가 완료랑 진행이랑의 합성어잖아요. 그죠? 합성어니까 얘가 합성어다 보니까 공식도 합치면 되는 거죠. 완료의 공식은 뭡니까? have pp. 진행의 공식은 뭐예요? be ing. 이렇게요. 됐죠? 그럼 수학처럼 더하면 되죠. 뭐. 여기 두 개를 더합시다. have는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pp가 내려오다 비동사를 만났어요. been. 그리고 ing는 뭐 그냥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have been ing가 완료 진행시의 공식인 거죠. 다시 공식은 have been 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별로 없어요. 이 정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내가 봐봐, 서연아 봐봐. 내가 쓸 게 왜 별로 없다고 말을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행 시제랑 완료 진행 시제는 기본 시제랑 완료 시제 그냥 덧붙는 개념이거든요. 오케이? 특별히 많이 할 것이 없어요. 오케이? 이 정도 됐죠? 일단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질문을 다시 합시다. 수민아, 여기서 완료와 진행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료는 어디 있었죠? PP에 있었어요. 진행은 ING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완료 진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빈 ING 부분에서 완료 진행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한 이유로 have를 쓴 거죠. 뭐?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have를 쓴 거다. 됐죠? 그래서 have has been ing라고 하면 현재 완료 진행이 되고요. had been ing 쓰면 과거 완료 진행. 미래는 혼자 해결 안 되니까 will 써줘서 will have been ing를 쓰면 미래 완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됐죠? 할 얘기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억지로 없는 거 갖다 붙일게. 완료 진행 시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특히나 고등부한테는. 그래서 뭐 정도 하나 물어보냐면 이런 거 하나 정도 물어봐요. 너 여기다가 have been ing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너 여기다가 have been pp를 쓸 거니 요렇게 물어보는 거 정도예요. 요런 질문 정도. 근데 요 질문은 참 웃긴 거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공통점이 필요합니까? 차이점이 필요합니까? 차이점만 있으면 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공통점을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뭐가 됩니까? 얘는 능동이 되고요. 얘는 수동이 되죠. 이렇게 능동과 수동으로 나눠주게 된다. 됐죠? 사실은 이건 시제 문제가 아니라 태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완료 진행 시에는 이 정도까지만. 물론 중학교 때, 중3 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학교 시험 보면서 완료 진행 시 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니까 딱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시제 종류를 12가지로 잡았었고 4가지로 해서 기본, 완료, 진행, 완료, 진행 하면 여기까지 쭉 해서 다 한 거네요. 그죠? 그럼 끝났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떤 것이 있냐면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제 일치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야만 해요. 시제 일치. 그런데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시제 일치요. 그러면 시제를 일치시키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시제가 몇 개여야 돼요? 2개여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나 혼자 일치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그죠? 그럼 시제가 2개여야 된다? 잠깐, 시제가 2개이려면 뭐가 2개여야 돼요? 동사가 2개여야 되는 거죠. 동사가 2개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럼 기본적인 모양 자체가 시제일치를 말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모양 자체가 여기에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만 시제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잠깐만, 우린 여기서 접속사가 들어있는 부분, 접속사, 주어, 동사 부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종속절이라고 말하죠. 이 그러면 주어 동사만 나온 접속사가 없는 부분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주절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덧붙는 거니까 그게 종속절이 되고요. 접속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주절이라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맥락 자체가 시제를 일치시키겠다. 주절에 있는 시제와 종속절에 있는 시제를 일치시키겠다인데 그럼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기준으로 얘한테 맞출 거야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서윤 누가 기준이 돼요? 당연히 주절이겠죠. 그러니까 주절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주절 시제에 맞춰서 여기 요 주절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준다.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첫 번째 요거 시제 일치를 또 어떻게 넘버링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일치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말 그대로 주절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주는 게 있어요. 그럼 주절 시제가 현재인 경우 주절 시제가 현재인 경우에는 종속절에다가 어떤 시제를 쓰면 될까요? 여긴 제한이 없어요. 오케이? 왜냐면 자 봐봐 내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제 커피를 마셨다? 이상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데 어제 커피를 마셨어. 별로 안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말하는데 나는 지금 커피를 마셔. 나쁘지 않죠? 지금 내가 지금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이 추세대로 보자면 내일도 한 잔 마실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절 시제가 현재일 경우에는 종속절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쓸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절 시제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었을 때 주절 시제가 과거가 되었을 때는 종속절에다 어떤 시제를 씁니까? 라고 하니까 주절 시제가 과거면 두 가지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지금 와가지고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딱 두 가지입니다. 됐죠? 요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잠깐 이때 과거 완료를 어느 상황에 쓰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과거 완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보다 이전 과거.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잠깐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모두 말해야 돼요. 그 일치가 아니라 일치에 예외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시제일치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시제일치 예외는 이미 얘기했죠. 어디서요?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거? 항상 현재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항상 과거만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아까 어디서 써먹는다고요? 여기서 써먹는다고 말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시제일치 예외는 이렇게 말해야겠죠. 항상 현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항상 과거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항상 현재만 쓰는 경우는 바뀌지 않는 거, 맨날 똑같은 거, 과학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습관이라고 말할게요. 이미 저기서 말했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했으니까. 항상 과거만 쓰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역사, 그리고 출생 이런 것들이라고 써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시제일치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기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할까요? 시제일치에 예외가 되는 거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어떤 거? 가정법이요. 가정법은 시제일치에 예외가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만약에 내 키가 180이라면 좋겠다. 그렇죠. 친구가 항상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날 보면서 야 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무릎 밑에 10cm가 잘려 있는 걸 이렇게 말씀. 젠장. 아무튼 이렇게 말하던데 내 키가 180이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180이 아니야. 아닌데 180이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잖아. 이 말 자체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한 거잖아요. 없는 키를 있는 척 한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 자체를 그렇게 한 거니까 문장도 만든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정법은 공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공식 맨날 외우라고 하잖아요. 가정법은 공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시제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공식대로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뭐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 잠깐 말했어요. 그냥 됐죠? 여기까지 하면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에요. 이게 시에 대한 얘기 전부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내가 싸그리 몽땅 다 외워야지?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헌데 좀 부담스럽다.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조금 구분해 놨으니까 조금 구별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민정의 표정은 그거잖아요. 색깔 다 중요하더구만. 다 노란색이고 다 녹색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나 포인트를 좀, 그러니까 각각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외우시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이게 참 다행인 건 그나마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표정이 그나마 이게 눈빛으로만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있었던 시절에는 입모양도 보이거든요. 진짜 마르고 다 보이거든. 다행이야. 자, 소리는 안 나게 해주세요. 다 들리니까. 자, 됐죠? 여기까지.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관계사에 대해서 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시험 보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볼 거고, 수요일에,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는 요 시제랑 관련되는 예문들 있잖아요. 요건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시제 부분이 예문이 훨씬 적어요. 양도 적고 해서 하고, 수요일에 조동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케이? 조동사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조동사에 대한 예문들을 좀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죠? 됐죠? 여기까지. 질문이요. 오케이, 여기까지.